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일부 부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즉 GPR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고,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이번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요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Global Posture Review directs additional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region to advance initiatives that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deter potential military aggression from China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한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나왔던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들렸던 미한 동맹을 확고히 하고 주한미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순환 배치에 따른 공백을 한국군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메워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상시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트럼프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위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은 미국이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국 큰 틀에서는 중국 견제를 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을 견제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약화를 기도했던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검토 결과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이번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는 주한미군 철수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고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들의 활동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국의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지난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동쪽 약 30km 지점에 북한의 유조선 세별호가 포착됐습니다. 세별호는 지난 2019년 2월과 9월, 11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국 동중국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선박입니다. 미국 검찰 역시 지난 4월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커리저스호가 2019년 9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 세별호에게 2,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넘겼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움직임이 없던 세별호가 다시 포착되면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건네받은 유류가 하역되는 남포항에서도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27일 이 지점에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발견됩니다.
이런 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남포항 근처에 머문 유조선만 최소 10척에 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북한이 기존 유류 탱크 밀집 시설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유류 하역 부두에도 지난 16일에서 27일까지 약 열흘 동안 유조선 6척이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이들 유조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선박간 환적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불법 선박간 환적 감시를 목적으로 영국이 호위함을 파견한 데 이어 호주와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도 초계기 등을 보내 감시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선박간 환적 재개 조짐과 관련한 BOE의 질문에 국제사회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message and also a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engage in sustained and intensive negotiations with the U.S. 포터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전화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에 대한 미한일 공조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30일 전화회담을 통해 최근 북한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계속 긴밀히 유지해 나간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상호 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관련 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 지원이 기묘한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약한 고리인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북한과 그동안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종전선언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 종전선언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돼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정착한 나라 정부는 이들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도 민주적인 시민 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는 만큼 탈북민들이 정착한 나라의 정부들이 탈북민들에게 이 같은 시민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one of the things that came up very strongly in the survey results is that people who've left North Korea really prioritize what we would call a civil libertarian no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So overwhelmingly, like off the charts, people will say that the purpose of a democratic government is to provide people with their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201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사회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후 이 같은 낙관적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에 가까운 엄격한 국경 통제와 함께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사상과 외부 문화 영향을 철저히 막고 있는 탓에 북한 내 통제가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This has been going on even before the pandemic, but since the pandemic, they've really tightened their grip on the markets, trying to take control of the economy again. And so even though, the market has shrunk just naturally because of the pandemic, I think the state has become less open to it. 이날 대담에서는 또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민 송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브리짓 코진스 교수는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송환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at's tragic and horrible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ho is, number one, already very much struggling in terms of, health and society and politics as a result of a regime that many, if not the vast majority of them, did not choose. 코진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현재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도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또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백범석 한국경희대 교수는 30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가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강제 북송한 탈북 선언을 예로 들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귀순 의사를 보였다면 강제 북송이 아니라 한국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도 탈북민들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강제 북송의 위험 없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야말로 북한 인권 해결의 첫걸음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가 국제 공론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인권 증진과 개선을 위해서는 탈북민과 한국인들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국민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